6.25 한국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제31화 이념이 만든 분단조국의 후예들. 귀순한 조선족 출신 인민군 병사 창의와 용수를 취재하는 희긴스 기자. 김용수 씨, 당신은 조선의용군으로 이 전쟁에 참여한 조선족 출신인 거죠? 중국에 가족들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나요? 저는 중국 화룡현에서 태어났습니다. 해방 후에 만주를 석권한 마오쩌둥 군에 입대했고요. 국공내전에 참전해서 싸운 조선족 동포들은 무려 5, 6만 명이나 됐습니다. 조선족이 속한 부대는 명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 제47군은 1947년 만주 돈화에서 창설되었다. 국공내전 중 먼 내륙인 중경까지 진격하며 혁혁한 공을 세운 정예의 부대였다. 1950년 6월 전쟁 직전의 인민군 막사. 장애야, 우리 47군은 말이야, 마오쩌둥 군대 중에서 실전 경험이 가장 많은 군대였어. 조선족 병사들이 제일 많았던 군단이었지. 우리 조선족 병사들 정말 대단했지. 정말이에요? 용수 아저씨, 중공군 병사들보다 싸움을 잘했어요? 그렇고 말고 전투 때마다 용감하게 앞장섰거든. 같은 부대의 한족 병사들이 우리 조선족 병사들의 활약상을 보고 입을 떡 벌리곤 했다니까. 우와, 진짜 어떻게 그렇게 용감해요? 조선족 병사들이요? 글쎄, 내 생각엔 말이야, 동포 부모들 교육률이 높잖아. 가난해도 대부분 소학교는 마쳤으니 까막눈인 한족 병사들보다 군사훈련도 더 빨리 배우고 말이야. 아저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신병훈련 때 말귀 잘 알아듣는다고 칭찬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말이야, 또 있어. 다른 이유가. 그게 뭐예요, 아저씨? 우리가 누군가 이 잘 생각해보라. 외놈들에게 나라 뺏기고 살 길 찾아 이역만리 낯선 곳 허허벌판 만주 땅을 맨손으로 일군 차별과 핍박에도 질기게 버텨온 조상들의 후예라고. 이게 바로 우리야. 정말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아버지도 늘 독립운동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 조선인은 우리에게 말이야, 용맹한 전사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게지. (1949년 10월) 장채스를 대만으로 축출한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그해 마오쩌둥은 인민해방군 소속 조선인 부대를 6.25 전쟁을 준비하는 김일성에게 넘겨주었다. 북한으로 향하고 있는 기차 안. 중국 인민해방군의 조선족 출신 병사들. 이 어디로 가는 거니? 우리 중골 인민해방군에서 조선족들만 줄 세운 이유가 뭐겠니? 그간 중국 혁명을 위해서 수고했으니 고향인 만주에 가서 좀 편안하게 근무하라잖아. 그게 아니면 뻔하지 뭐. 다음 전투 안에 갔어. 어디들 뭔 상관이가. 늘 하던 대로 우리가 한바탕 휘젓고 나오면 되지. 넓은 대륙에서 장채수 군대와 싸운 우리 명성을 뭐를 덕이 있겠나. 조선족 출신 인민해방군
용수를 취재 중인 히긴스 기자. 그럼 기차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고서야 알았다는 얘긴가요? 네, 맞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조선족 장병들만 뽑아서 어디인가 갔는데 이 압록강을 넘으면서야 북조선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병사들은 아무런 지침도 받지 않고 어떤 준비도 없이 거의 강제로 중국에서 북으로 오게 됐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는요. 물론 당시 중국에 있던 조선족 병사들 사이에 널리 퍼지고 있던 분위기가 있긴 있었지요. 어떤 분위기였나요? 중국 혁명이 완성되면 우리도 한반도로 가자. 가서 미국이 점령하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을 구해내자.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병사들과 달리 북한으로의 이동을 알고 있는 조선의용군 간부들. 우리는 지금 북조선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마오쩌둥 군대가 장체스 군을 격파하고 공산혁명을 달성했으니 이제 우리의 다음 목표는 북조선으로 가서 남조선을 해방시키는 것이죠. 기차가 압록강을 건널 무렵 북한으로의 이동을 알아차린 팔로군 병사들. 야, 압록강이야, 압록강. 북조선으로 가고 있어. 북조선이 우리 부대에 힘이 필요한 모양이구만. 김일성이 실전 전투 능력 최고인 우리 해방군을 모신 거지. 그렇다면은 마오쩌둥과 김일성 사이에 모종의 계획이 있었다는 말이지 않니? 당연하지. 안 그러면 우리가 어째 압록강을 건너 북조선으로 들어올 수 있겠어? 중국 인민을 해방시킨 우리가 이제 조국 해방전선에 투입되네. 귀순한 용수를 취재 중인 히긴스 기자. 그럼 중국 인민해방군이었던 당신들이 북으로 들어와 조선의용군이라는 이름의 인민군이 되었군요. 그렇습니다. 북조선 이동에 대해 우리 해방군 측 조선족 간부들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웅심으로 형성된 남조선 해방의 객기가 김일성에게 교묘하게 이용되었어. 수많은 조선족 젊은이들이 침략의 총알바지로 죽음을 맞이한. 그래도 정식으로 조선인민군 군복을 입고는 있네요. 압록강을 넘으니 인민군 군복을 주더라고요. 갈아입고는 입고 있던 해방군 옷은 기차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종군 기자 마거릿 히긴스. 용수와는 달리 강제 징집으로 조선의용군이 된 창의를 취재 중이다. 정창희, 올해 16이고 당신 역시 중국 만주에서 살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선의용군이 됐죠? 저는 1950년 2월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 평양에 왔어요. 다른 세상을 만나고 싶어서요. 공부를 하려고요. 할아버지 아는 분이 소개해준 평양기술학교에 사정사정해서 간신히 입학했어요. 평양기술학교 입학 후에 어떤 교육을 받았나요? 1개월 동안 학생 신분으로 있었지만 배운 기술이 별로 없어요. 전기기술 강의는 초보적인 이론과 실습이 몇 번 있었지만 체육활동과 군사훈련을 더 많이 했거든요. 기술학교에 입학했는데 체육과 군사훈련을 더 많이 받았다고요? 그럼 학교를 옮기거나 다른 과정으로 바꿔볼 생각은 하지 않았나요? 왜 안 그랬겠어요. 마음에 안 들었지만 숙식 제공에 당장 갈 곳도 없고 얼굴은 모르지만 애써 소개해준 분 체면도 있고 해서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조선의용군이 되었나요? 군인이 되고 싶었나요?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징집 명령이 떨어졌어요.
중국에서 최근 입국했다고, 몰래 들어왔다고 이유를 밝힐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조선 의용군이 되었다는 말인가요? 저는 도망갈 때도 도망갈 돈도 없었어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체념하고 군대에 들어간 겁니다. 정말이에요. (6.25) 한국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기획 정윤호, 자문 육군군사연구소 상주문화원, 출연 마거릿 히긴스 박선영, 용수 고성일, 창의 방성준, 팔로군 김기철, 국군장교 김용준, 해설 박선영, 음악 최혜인, 기술 효과 이상길, 극본 김순희, 연출 강병규. (6.25) 한국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제32화 적군이 되어 찾은 남쪽 선조들의 고향.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상북도와 함께합니다.